자, 그래서 웹서버를 설치를 할 거예요. 자, 또 수업 페이지에 자, 14일차 보시면 일단 XAMPP 설치라고 일단 링크가 있어요. 오늘 요거를 좀 천천히 같이 따라해 볼게요. 개발 환경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XAMPP 설치. 자, 들어오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제 OS 맞게 선택을 해주세요. 대부분 이제 윈도우시겠죠? 맥이신 분들은 요걸로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윈도우 버전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저랑 JSP를 해보셨던 분은 익숙한 프로그램일 겁니다. 자, 그래서 XAMPP 설치 넥스트. 자, 여기서 다 해제해요. 다 해제하시고, 해제 안 되는 거 두 개 있거든요. 아파치랑 PHP. 자, 저희가 사용하려는 건 요거 아파치예요. 아파치. 이 아파치가 웹서버예요. 웹서버. 요거 설치를 할 거니까 넥스트. 폴더 정해 주시고요. 아마 이제 학원에 계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설치가 돼 있어서. 자, 근데 집에 좀 오프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요걸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기본 폴더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은 설치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설치가 되어 있어서 딴 데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자, 언어는 두 개인데 당연히 도이치보다는 잉글리시가 낫겠죠. 켜지는 거는 꺼주셔도 되고. 자, 그래서 넥스트 해서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컴퓨터에 웹서버를 설치를 해서 HTTP 요청이 우리 서버 IP로 들어올 때마다 캐치해가지고 응답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설치가 끝나고 나면은 요거 체크된 상태로 피니시 하시면 이렇게 패널 하나 뜨실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은 아파치 쪽만 이렇게 버튼이 활성화가 돼서, 자, 요거 이제 우리는 이용하면 되고요. 한번 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스타트 했을 때 자, 프로세스 아이디랑 여기 포트랑 이렇게 잡히면 80 포트, 443 포트 잡히면 된 겁니다. 만약에 스타트 눌렀는데 포트 안 잡히고 튕긴다 이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혹시 그렇게 되시는 분 있나요? 없으신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타트해서 올려놓으면 드디어 이제 우리 컴퓨터도 자, 내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웹서버라는 게 있어요. 이제 웹서버가 설치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이렇게 HTTP 요청이 올 때마다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튕겨 나가거든요. 근데 얘가 받아줄 수가 있게 됐죠. 얘가 받아서 우리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든 아니면은 저장되어 있는 어떤 파일 자원들을 이용하든 해서 꺼내서 다시 줄 수가 있어요. 요청한 쪽으로. 자, 그러려면은 일단 근데 막 다 설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컴퓨터랑 뭔가 좀 환경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 웹서버가
결국 하는 일이라는 게 우리 컴퓨터에 있는 자원을 가져다가 요청한 쪽으로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컴퓨터에 이렇게 폴더가 엄청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원을, 어떤 폴더에 있는 어떤 자원을 가져다가 줄 것이냐, 이런 것도 세팅을 해야 되고, 그 웹서버, 이 웹서버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컴퓨터에 설치가 돼서 실행이 되면은 프로세스 등록이 되면서 포트를 부여받거든요. 포트. 자, 포트 번호는 어떤 이 프로그램들의 그 고유한 식별자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을 구분하기 위한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웹서버든 다른 프로그램들은 다 포트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웹서버를 2개, 3개씩 돌리면 HTTP를 받을 수 있는 애가 3개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 HTTP 들어왔을 때 어떤 웹서버를 가지고 처리를 할지를 보통 이렇게 포트 번호로 잡아서 결정을 해주거든요. 뭐 이런 것들, 이런 설정들이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그 설정을 할 건데, 그건 순서가 조금 잘못됐네요. 이게 링크 순서가 좀 잘못됐어요. vhost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좀 바꿔볼게요. 이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링크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웹서버 설치가 다 됐으면 vhost 세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와 보실게요. 자, 그래서 요거 일단 요거를 잘 킵해 놓으셨다가 뭘 열 거냐면, 여기 패널 쪽에 우리 아파치 실행을 했었죠. 프로세서 등록이 돼 있잖아요, 포트랑. 자, 근데 이제 잠깐 스톱을 하고요. 자, config 눌러서 여기 아파치 httpd.conf라고 있어요. 이제 이게 설정 파일이에요. 근데 여기 설정 파일인데 사실 지금 여기를 건들 건 아니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정을 바꿀 때 이제 이 파일을 건드는 거고, 자, 지금은 저희가 어차피 잘 지금 모르겠죠? 이런 건 설명서 봐야 됩니다. 아파치라는 공식 그 회사가 있거든요. 아파치 웹서버. 사실 얘네들이 이 설명서를 다 이렇게 해놔서 우리가 설명서 보고 해야 되는데, 뭐 영어이기도 하고 처음에 접하면 좀 쉽지 않아서 그냥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할 줄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면, 원래 모든 프로그램은 다 설명서가 나와요. 설명서를 보고 좀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설정은. 자, 지금은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부분은, 설정은 건들 부분은 없고요. 자, 여기 적혀있는 대로 할게요. 링크를 역시 순서를 바꿔서 요거 웹서버 세팅 및 자원 가져오기. 자, 요거 보면서 좀 따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윈도우 키 입력 후 뭐 XAMPP 컨트롤 입력, 그래서 실행 요거까지 한 거예요. 요 XAMPP 컨트롤이 요거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따라해 볼게요. 아파치 config, 그리고 자, 제가 브라우저를 생략했네요. 요거 아파치, 브라우저 아파치. 자, 그리고 나서 컴프 그리고 익스트라. 자, 그럼 여기 httpd vhost라고 있거든요. 밑에서 한 세 번째쯤에 있을 겁니다.
자, 요거를 여시면 되는데 쓰시는 편집기가 있으면 쓰시는 편집기 연결해서 여시고요. 없다 싶으면은 그냥 메모장으로 여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 다 이거 샵샵 돼 있는 거 이거 주석이거든요. 이거 다 지워도 되는데 다 지우지 마시고 맨 아래 거 이거 하나 남겨둘게요. 이게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일단 다 지우고요. 하나만 남겨둘게요. 자, 버추얼 호스트라고 있습니다. 버추얼 호스트. 자, 버추얼 호스트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웹서버가 이렇게 있어요. 자, 웹서버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만약에 우리 컴퓨터에 누군가 HTTP로 이제 요청을 해서 자원을 가져가고 싶어요. 자원이 있으면은 웹서버가 와서 이렇게 주는 거라 그랬죠. 자, 근데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나눠가지고 A 어플리케이션, B 어플리케이션, 자, C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얘를 A로 이제 연결을 해놨으면 B는 얘로 못하죠. B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웹서버를 하나 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C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또 웹서버를 하나 설치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웹서버를 하나하나 설치를 해도 되는데, 만약 여력이 있다면 이 웹서버가 우리 컴퓨터의 자원이 좋고 웹서버의 성능이 좋다면 얘가 한 번에 이것도 접근하고 이것도 접근하고 이것도 접근해서 이 요청만 잘 구분해가지고 A에 대한 요청인지 B에 대한 요청인지 C에 대한 요청인지만 잘 구분해서 골라서 제공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웹서버 하나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웹서버 하나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려면은 프로젝트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버추얼 호스트는 컴퓨터 한 대당 호스트 한 번 서비스를 하나 제공한다라는 개념인데, 하나의 웹서버가 있지도 않은 가상의 웹서버 역할을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게 이제 버추얼 호스트라고 합니다. 이 웹서버 이걸 이제 호스트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얘가 지금 호스트 역할을 하는 거죠.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다른 이 프로젝트도 제공을 하면서 그러니까 없는 호스트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쓰는 자원을 분배해가지고 분신술 쓰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체는 하나죠. 실체는 우리가 설치한 아파치 하나인데 얘를 나눠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얘네들의 세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체 있죠, 본체의 세팅은 제가 말씀드린 여기 아파치 그 HTTPD 컴프 있죠? 여기에서 설정하는 거고요. 이 분신들 설정은 이제 여기 vhost 컴프, vhost가 버추얼 호스트라는 거의 약자겠죠. vhost 컴프 여기서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버추얼 호스트에 대한 세팅을 하시면 본체에 대한 세팅을 쭉 상속받으면서 나머지 우리가 작성한 부분만 버추얼 호스트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대충 그런 식으로 이해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다? 분신 몇 개 만들어야 된다. 이 분신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 분신 한 개 만들어야 되는데, 자, 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죠. 이런 건 다 옵션이고,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자, 다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웹서버가 있으면, 다시 그래요, 이게 오거든요. HTTP가 이게 결국 뭐냐면 가지고 있는 파일 하나 주세요, 자원 하나 주세요, 이거예요. 뭐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 주세요, 파일 있으면 파일 주세요, 문서 있으면 문서 주세요.
약간 이런 요청이고 얘는 그걸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요청한 쪽에서는 브라우저라는 애가 그거를 우리가 전달한 거를 보여줍니다. 브라우저로. 그렇게 이제 웹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웹이 HTTP 여기서 요청한, 고객이 요청한 거를 찾아서 줘야 된다는 게 제일 핵심이죠. 그러려면 얘한테 자원이 있는 곳을 알려줘야 돼요. 웹서버한테. 물론 이제 우리는 vhost 쓰니까 얘 말고 분신들 있죠. 이게 vhost 1이고 vhost 2면은 이제 얘도 여기 접근해서, 얘도 이렇게 접근해서 파일을 가져다가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한테 자원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 그게 이제 이거예요. 다큐먼트 루트. 딴 건 필요 없습니다. 딴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렇게 주석 지우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 다큐먼트 루트 있죠? 여기에 설정된 폴더에 자원들을 제공하도록 우리가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우리 자원을 모아놓는 폴더. 자, 저는 이 C 드라이브에 만들 거고요. My Projects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서비스를 여러 개 할 수 있으니까 서비스 1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서비스 2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의 컴퓨터로 커뮤니티 사이트, 쇼핑몰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쇼핑몰 관련된 자원 넣고, 이 위에다가는 커뮤니티 관련된 자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보통 이거는 저는 이제 서비스 1에다가 뭘 만들 거냐면 폴더를 하나 이렇게 만들게요. 퍼블릭이라는 폴더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퍼블릭은 정말로 외부에서 얼마든지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모아놓을 거고, 이 퍼블릭 밖에는 우리 프로그램이 진행하는데 필요한 것들 있죠. 그걸 모아놓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그런 코드나 정보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남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해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 남들이 봐도 안전한 정도의 자원만 퍼블릭에 모아놓고 제공을 하는 거고요. 이 바깥에서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 중에서 외부에 노출이 안 됐으면 싶은 것들은 이제 퍼블릭 밖에서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이제 우리 웹서버가 가져다가 제공을 해주겠죠. 이 사이트, 다시 이 경로를 여기다 잡아주시면 돼요. 슬래시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완성시켜 놓은 게 요거거든요. 자, 요거. 그래서 그냥 요거를 복사해도 돼요. 이거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으셔도 됩니다. 물론 여기는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걸로. 어떤 용도인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제가 복사하라고 올려놓은 코드에 보면 이제 listen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가 좀 다릅니다.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포트 번호예요. 자, 저희가 이제 vhost를 여러 개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분신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요청을 할 때 여기로 들어올지, 이제 여기로 들어올지, 여기로 들어올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은행 가시면 똑같이 은행 업무를 봐도 1번 창구가 있고 2번 창구가 있고 3번 창구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아무 창구나 하나 가가지고 업무를 보죠. 그때 이제 2번 창구로 만약에 우리 대기번호 딱 기다리다가 우리 대기번호랑 111번님 2번 창구 이렇게 오라고 하잖아요. 그 2번 창구 가서 이 볼일 보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창구 번호 같은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포트가. 그래서 우리 본체 있죠? 본체의 포트는 기본으로 8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체에 접근하고 싶으면 포트 번호 80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분신술 썼잖아요. 그럼 당연히 80은 여기로 접근하는 거고, 얘네들한테 접근하려면 80이 아닌 다른 숫자를 창구 번호를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포트 번호 부여하는 거예요. 창구 번호. 1번 분신에 접근해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창구 번호 2번 넣듯이 우리는 이 창구, 요 V호스트, 버추얼 호스트에 이렇게 8024라는 포트 번호를 부여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요청하는 사람이 정확히 포트 번호를 8024로 지정을 하면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8024라고 세팅을 해놓은 V호스트 이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면 알 거니까 일단 이렇게 리슨 8024는 8024라는 포트를 일단은 읽겠다 이거예요. 이걸 안 해주면은 설정을 해줘도 8024 포트로 들어와도 얘가 캐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리슨은 8024라는 포트가 들어오면 일단은 잡아서 읽겠다 내가. 그리고 이 목록 중에 V호스트 목록 중에 8024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찾겠다 이거겠죠. 왜냐면 이렇게 버추얼 호스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8024가 들어오면 일단 읽을 거고 이 중에 있는지 찾겠다. 그래서 있으면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수행하겠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읽었어요. 읽었는데 여기 없으면 없다고 에러 내겠죠.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얘는 잠깐 내가 8024는 제공하고 싶지 않아요. 리스만 없으면은 어차피 8024 포트 자체를 캐치를 안 하기 때문에 요거를 잠깐 가려둘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활성화 같은 느낌이죠. 활성화. 자, 그래서 일단 나머지 두 개는 일단 없앨게요. 자, 그래서 요거 8024로 들어오는 웹서버를 설정을 하고 활성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저 여기 바꿀게요. 그러니까 만들었던 곳으로. 자, 그래서 이제 세팅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거 뭐 우리 폴더 구조도 다 만들었죠. 자, 이게 이제 설정이 좀 바뀌면 만약 혹시 스타트 돼 있으신 분들은 스톱을 한번 했다 다시 스타트를 눌러 주셔야 돼요. 그러면 포트가 아까 두 개 80이랑 443 두 개였는데 지금은 8024까지 등록이 됐죠. 저희가 방금 추가한 거. 그래서 포트 번호가 등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8024 포트가 들어오면 이 아파치가 잡아가지고 자신의 분신한테 보내겠다 이거예요. 어떤 분신? 요 버추얼 호스트. 그럼 그 분신은 어디를 바라보게 돼 있다? 제가 방금 만든 요 폴더 여기를 바라보게 돼 있다. 자, 그럼 이제 요청하는 방법. 제가 여기다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test.txt 내용은 이렇게 웹 테스트입니다. 작성을 해보고요. 자,
뭐 index.html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뭐 HTML로 해도 되고 텍스트로 해도 되고 이미지로 해도 되고요. 그냥 파일 하나 그냥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자, 이제 브라우저, 자 이제 이게 우리 컴퓨터면은 준비가 다 됐어요. 자, 웹 서버가 있고요. 이 폴더, 프로젝트 폴더, 퍼블릭 폴더에 파일 하나 이렇게 그죠? test.txt 파일을 만들어서 지금 저장해놨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vhost 다시 vhost 얘 분신이죠, 그죠? 우리가 방금 설정해놨던 거 걔를 이거랑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이 폴더랑 이제 여기 들어오는 방법은 HTTP인데 뭐다? 포트를 8024로 접근을 하면 이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외부에 우리의 이 컴퓨터 자원을 사용하고 싶은 고객 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객 컴퓨터. 얘는 당연히 브라우저를 이용하겠죠. 그래서 브라우저에 주소창에다가 HTTP 해가지고 우리 서버 주소 넣고 포트 번호까지 넣어서 여기 접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찾아서 그거를 여기다 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고객 컴퓨터를 따로 둔 게 아니라 우리 컴퓨터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브라우저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브라우저에서 우리의 웹서버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컴퓨터 네트워크는 IP라는 걸로 통신하잖아요. 그죠? 찾아서. 그래서 얘가 IP를 언급을 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우리 컴퓨터에 대한 걸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컴퓨터, 자기 자신한테 접근하는 방법은 모든 컴퓨터가 동일하게 이렇게 IP를 쓰면 됩니다. 127.0.0.1이에요. 이 IP를 치면 여러분들의 IP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컴퓨터 말고 여러분들 컴퓨터.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원래 우리가 네이버 같은 거 이렇게 접근할 때도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게 IP예요, 다. 네이버의 IP를 예를 들어서 127.1.1.2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이니까 얘는 80 포트를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우리 요청은 HTTP 요청이죠. 자, 요렇게 보통 요청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만약 네이버 서버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얘네들은 이게 숫자로 하면은 사람들이 보기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랑 만약 이게 이제 네이버의 메인 주소라고 하면 이거를 사람들이 편하게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가 주소창에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IP로. 그러니까 IP로 통신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를 그럼 네이버 주소가 아닌 우리 컴퓨터 주소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127.0.0.1이에요. 어떤 컴퓨터든 상관없어요. 운영체제가 이거를 치면은 알아서 자기 컴퓨터 찾아줍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내 거 가리키게 하려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80포트, 우리 80포트 말고 아까 vhost에서 만든 8024포트 쓰기로 했죠? 포트 번호 이렇게 뒤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 컴퓨터 어디에 접근하는 것이다? 여기 아까 다큐먼트 루트로 정해놓은 여기에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안에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었어요. 마이 프로젝트스 서비스 1 퍼블릭 test.txt. 요거 우리가 이 퍼블릭까지를 경로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주소창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청을 할 때 127.0.0.1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 컴퓨터, 여러분들의 컴퓨터 주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만 들어오면은 이제 포트가 여러 개로 나뉘었잖아요. 80 포트도 있고 8024 포트도 있고. 그래서 콜론으로 포트 번호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어디까지 접근한 거다? 여기 이 폴더 안까지 들어온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파일명 있죠. 여기까지가 이 폴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파일명 이렇게 우리가 폴더에서 파일 찾듯이 여기 한 다음에 보통 txt 파일 찝으려면 이렇게 test.txt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열리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이제 파일 하나만 이제 내가 원하는 파일만 선택해 주면 돼요. 여기서 test.txt인데 자, 잠시만요. 요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쉬는 시간이니까 잠깐 10분 쉬었다가 진행할게요.